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문객 중 한 명, 고급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 변호사의 목 뒤에서 발견한 것은 15년 전 실종된 제 딸만이 가지고 있던 나비 모양의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대했고 심지어 법적 조치까지 경고했습니다. 이 여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불러온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을 가득 메웠어요. 은서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멍한 눈으로 조문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민우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이틀째였죠.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부인께서 많이 힘드시겠어요. 조문객들이 건네는 위로의 말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은서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어요.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은서였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흐릿했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컸지만 더 큰 아픔이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고등학교 2학년이던 딸 지원이가 수학여행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버스 사고였어요. 산길을 달리던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졌고 몇 명의 아이들이 실종되었죠. 지원이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계곡 물살이 새서 시신을 찾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은서와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죠. 15년 넘게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우마저 떠나고 말았어요. 혼자 남겨두고 먼저 가면 어떡해 해.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장례식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늦게 도착한 사람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당당한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트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차분한 표정이었죠. 은서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어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목 뒤에 작은 점이 보였어요. 나비 모양으로 생긴 3개의 점이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은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 표식은 지원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특별한 점이었거든요. 젊은 여성은 영정사진 앞에서 깊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은서에게 다가왔어요. 고인과 어떤 관계셨는지 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업상 알게 된 관계였습니다. 최민우 사장님께서 저희 회사에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단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지원이라고 합니다. 지원이. 은서의 가슴에서 뭔가가 툭 하고 터졌어요.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았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32살입니다. 딱 맞았어요. 지원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32살일 거예요. 은서는 더 자세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원이의 눈매, 지원이의 입술, 지원이의 손가락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딸과 닮아 있었어요. 실례지만 가족은 남편과 5살 된 딸이 있습니다. 손녀가 있다는 말이었어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감정이. 한지원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때 정장을 입은 남성이 다가왔어요. 변호사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지원이 은서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한강, 한지원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서는 그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원이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은서의 마음속에서 확신이 자라났어요. 저 사람이 내 딸이야. 15년 만에 찾은 딸이에요. 장례식이 끝나고 혼자 남은 은서는 민우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지원이를 찾았어요. 살아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은서의 가슴은 처음으로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딸을 되찾기 위한 긴 여행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은서는 그동안 한지원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 기사, 법무법인 홈페이지, 심지어 경제 잡지까지 찾아봤어요. 한지원, 32살, 하버드 로스쿨 출신, 국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3년 전 한국에 돌아왔어요. 지금은 강남 최고의 법무법인 한강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죠. 정말 대단한 아이가 됐구나.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서운했습니다. 딸의 성장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했으니까요. 오늘은 직접 만나러 가기로 했어요. 강남역 근처의 한강 빌딩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50층이 넘는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찔렀어요. 은서는 긴장된 마음으로 로비에 들어섰어요. 안녕하세요. 한지원 변호사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리셉션 직원이 은서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아니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어려우십니다. 한지원 변호사님은 매우 바쁘신 분이라서요. 은서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럼 언제쯤 예약이 가능할까요? 한 달 후나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달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은서가 망설이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한지원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수트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어요. 몇 명의 직원들과 함께 무언가를 논의하며 걸어오고 있었죠. 순간 지원의 걸음이 멈췄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원의 눈에 당황스러운 빛이 스쳤어요. 최민우 사장님 부인이시죠? 네, 맞아요. 지원이 직원들에게 손짓했어요. 먼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은서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지원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제 사무실로 올라가시죠.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어요. 은서는 옆에 선 지원을 몰래 관찰했습니다. 1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지원아, 마음속으로 딸의 이름을 불러봤어요. 45층에 도착했습니다. 지원의 사무실은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멋진 곳이었어요. 앉으세요. 지원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표정이 경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은서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실 개인적인 일 때문이에요. 15년 전에 제가 딸을 잃었거든요. 지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죠?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15년 전 고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 이지원이에요. 사진을 본 지원의 눈이 커졌어요. 사진 속 소녀는 지금의 지원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우연의 일치예요. 지원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목 뒤에 있는 나비 모양 점, 그것도 우연일까요? 지원이 무의식적으로 목 뒤에 손을 가져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점을 가지고 있어요. 은서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낡은 학용품 세트였어요. 이건 지원이가 중학교 때 쓰던 거예요. 여기 이름이 새겨져 있죠. 지원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지금 뭘 하려는 거죠? 갑자기 지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혹시 제 재산을 노리는 건 아니죠? 은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성공한 사람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주장하면서요. 지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한지원이에요. 한 회장님 댁에서 입양되어 자란 사람이고요. 당신이 말하는 이지원이 아닙니다. 은서의 가슴이 아팠어요. 지원아. 엄마야. 정말 엄마라고. 그만하세요. 지원이 소리쳤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어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긴급 전화가 왔어요. 서연이가. 지원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서연이가 어떻게 됐는데? 어린이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친구들이 벙어리라고 놀렸나 봅니다. 지원이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은서를 향해 차갑게 말했어요. 서연이가 누구예요? 은서가 물었어요. 제 딸이에요. 하지만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죠. 지원이 서둘러 사무실을 나가려 했어요. 혹시 아이가 말을 잘 안 해요? 은서의 말에 지원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저는 30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거든요. 지원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면 필요 없어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다시 오지 마세요. 은서는 혼자 사무실에 남겨졌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서연이라는 손녀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지원아, 엄마가 꼭 도와줄게.
은서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그날 밤, 지원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최은서라는 여자가 가져온 사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여보, 무슨 일 있어? 남편 현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현민은 소아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지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실에서는 5살 딸 서연이가 혼자 조용히 블록을 쌓고 있었어요.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가끔 한두 마디 하지만 밖에서는 완전히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어린이집에서 또 연락 왔지? 현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놀리기 시작했대.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현민은 의사였지만 자신의 딸을 고치지 못해서 괴로워했어요. 온갖 검사를 해봐도 신체적인 문제는 없었거든요. 선택적 한묵증이었어요. 특정 상황에서만 말을 하지 않는 증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현민이 위로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지원아, 어디 있니? 양어머니 목소리였어요. 한성호 회장의 부인이었죠. 집에 있어요. 어머니, 지금 당장 와라. 급한 일이 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지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한씨 가문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한옥 저택에는 양아버지 한성호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표정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앉아라.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오늘 법무법인에 이상한 여자가 찾아왔다며? 지원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내가 모르는 게 있겠니? 최은서라는 여자가 내가 자기 딸이라고 했다며? 양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지원아,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해.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양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지원아, 너는 우리 딸이야. 15년 전에 너를 입양한 날부터 진짜 딸이었어. 회장이 일어나서 지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흔들리면 안 돼. 알겠지? 네. 아버지. 하지만 지원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원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일은 정말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부터 기억이 시작됐거든요. 한씨 가문에서 말해준 건 이랬어요. 부모 없는 아이였고 사고로 다쳐서 기억을 잃었다고요. 그런데 오늘 최은서가 보여준 사진은 너무나 생생했어요.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은서는 서연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이 허락하지 않았지만 손녀를 보고 싶었거든요. 9시가 되자 아이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그때 작은 여자아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이었어요. 현민이 딸의 손을 잡고 어린이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있었어요. 아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 섞이지 못하고 있었죠. 은서의 가슴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쳐온 경험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 아이는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현민이 떠나고 나서 은서는 조심스럽게 서연이에게 다가갔어요. 안녕, 서연아. 서연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크고 맑은 눈이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은서의 마음이 뛰었어요. 서연이의 눈은 어린 시절 지원이와 똑같았거든요. 할머니가 누구세요? 서연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서연이를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이야. 은서가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서연아, 어린이집에서 재미있어? 서연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왜? 다른 애들이 저보고 벙어리래요.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은서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서연아, 할머니가 비밀을 하나 알려줄까? 서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을 안 하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서연이는 마음속에서 생각을 많이 하는 특별한 아이거든. 은서가 서연이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도 어렸을 때 말하기 무서웠어. 그런데 특별한 방법을 찾았지. 어떤 방법이요? 그림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서연이도 해볼래?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은서는 가방에서 스케치북과 색연필을 꺼냈어요. 오늘 기분을 그림으로 그려볼까? 서연이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였어요. 서연아,
지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지원이 서연이를 자신의 뒤로 숨겼어요. 저희 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지원아, 그만해요. 경찰 불러요. 지원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런데 그때 서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지원이 놀라서 딸을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나한테 그림 그리는 법 알려주셨어요. 서연이가 스케치북을 들어 보였어요. 거기에는 예쁜 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지원의 손이 떨렸어요. 아이가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연 건 처음이었거든요. 지원아, 나는 정말 그만해요. 지원이 서연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현미는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아내 지원은 최은서를 완전히 차단하려 했지만 서연이의 변화는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여보, 서연이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처음으로 손을 들었대. 현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지원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 할머니 만난 다음부터야. 우연의 일치일까? 지원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사실 지원도 눈치채고 있었어요. 서연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요. 그때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지원 변호사님이시죠? 한성우 회장님께서 급히 뵙자고 하시는데요. 비서의 목소리였어요. 1시간 후 지원은 양아버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한성우 회장의 표정이 매우 심각했어요. 지원아, 그 여자가 계속 너를 괴롭히고 있다며? 아니에요. 더 이상 연락은 없어요. 하지만 서연이 어린이집 근처에서 목격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원이 깜짝 놀랐어요. 양아버지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지원아,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해야겠어.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야. 너한테 맡기고 싶다. 지원의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 제가 당사자인데 그래서 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잖아. 너는 최고의 변호사니까. 지원은 서류를 받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같은 시간 은서는 집에서 지원이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15년 전 사고 기사, 실종자 명단, 그리고 지원이의 어린 시절 사진들을 쭉 펼쳐놨죠.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최은서 선생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강현민이라고 합니다. 한지원의 남편이에요. 은서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혹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시간 후, 은서는 조용한 카페에서 현민을 만났어요. 현민은 신중한 표정이었지만 눈에는 절망이 어려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내 몰래 나온 거예요. 괜찮아요. 무슨 일로? 서연이 때문이에요. 현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지만 제 딸을 고치지 못하겠어요. 모든 치료를 시도해봤는데 은서가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을 만난 후로 서연이가 달라졌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조금씩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 아이는 아픈 게 아니에요. 은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현민의 눈이 커졌어요. 지원이, 아니, 한지원 씨도 기억을 잃었다고 하셨죠? 네. 15년 전 사고 이후로 아이들은 어른보다 민감해요. 엄마의 깊은 슬픔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은서의 말에 현민이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정말 아내가 선생님이 DNA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은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현민은 한참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원이, 아니, 한지원 씨의 머리카락 몇 개만 갖다 주시겠어요? 그날 밤, 현민은 잠든 아내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몇 개 잘랐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만약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면 모든 게 바뀔 테니까요.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현민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모녀 관계 확률 99.99%. 현민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정말이었어요. 최은서는 아내의 친어머니였어요. 그날 저녁, 현민은 지원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당신이 뭘 했는지 알아? 지원이 화를 냈어요.
우리 딸을 이용해서 뒤에서 그런 짓을. 지원아, 결과를 봐. 현민이 검사 결과를 내밀었어요.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당신은 정말 최은서 선생님의 딸이야. 지원이 주저앉았어요. 그동안 확신했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나는 누구야? 당신은 이지원이야. 15년 전 사고로 가족과 헤어진. 아니야. 지원이 소리쳤어요. 나는 한지원이야. 한 회장님의 딸이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왜 서연이가 최은서에게만 마음을 열었는지, 왜 그 여자를 보면 이상한 감정이 드는지. 그날 밤, 지원은 잠들지 못했어요. 꿈속에서 희미한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품, 자장가를 불러주는 목소리, 그리고 지원아, 엄마가 있어. 그 목소리가 최은서의 목소리와 똑같았어요. 다음날 아침, 지원은 결심했어요. 양아버지의 접근 금지 신청을 취하하기로요.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 사건은 맡을 수 없어요. 왜? 무슨 일이야?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성우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그 여자가 뭔가 했나? 아니에요. 제가 스스로 내린 결정이에요. 지원이 사무실을 나서려는데 회장이 말했어요. 지원아, 내가 누구 딸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넌 우리 가족이야.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아야겠어요. 그날 오후, 지원은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최은서 선생님이시죠? 네, 맞아요. 저 한지원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론이에요. 언제든지요. 내일 오후 2시 한강공원에서 만나요. 15년 만에 진짜 대화가 시작될 거예요. 한강공원의 벤치에서 두 여자가 마주 앉았어요. 은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만에 진짜 대화를 나누게 된 거예요. 선생님, 지원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봤어요. 은서의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그럼 이제 믿어주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지원이 고개를 숙였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는 아직. 은서가 지원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15년 전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지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한 회장님 가족이 저에게는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원아, 은서가 부드럽게 불렀어요. 너를 낳고 키운 15년이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지원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떤 아이였어요? 저는요. 은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 책 읽는 걸 좋아했고 꿈이 변호사였지. 변호사요? 초등학교 때부터 정의감이 강했거든. 약한 친구들을 도와주고. 지원의 눈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교실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던 기억, 책을 읽어주던 기억들이요. 그리고 목 뒤에 나비점이 있어서 아빠가 항상 우리 나비공주라고 불렀어. 그 순간 지원의 가슴에서 뭔가가 터졌어요. 나비공주, 그 말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엄마,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은서가 딸을 꽉 끌어안았어요. 15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아, 엄마야, 정말 엄마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때 지원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 어디야? 서연이가 계속 찾고 있어. 현민의 목소리였어요. 지금 가고 있어. 지원이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엄마, 서연이를 만나볼래요? 은서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으니까요.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가 달려왔어요. 할머니, 서연이가 은서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아, 은서가 무릎을 꿇고 손녀를 안았어요. 할머니, 오늘도 그림 그릴까요? 그래. 우리 서연이, 현민이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서연이가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서연이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엄마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 서연이처럼. 은서가 대답했어요. 지원이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며칠 후,
은서는 남편 민우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지원이 함께 와서 도와주었어요. 아빠는 어떤 분이셨어요? 지원이 사진을 보며 물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딸을 찾기 위해 모든 걸 다 했지. 은서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서 낡은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원이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15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지원이가 실종된 날부터 쓴 일기구나. 두 사람은 함께 일기를 읽기 시작했어요. 중간 부분에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3월 15일, 오늘 한지원 변호사를 만났다. 목 뒤에 나비점을 보는 순간 확신했다. 저 사람이 우리 지원이다. 지원의 손이 떨렸어요. 아빠가 저를 알아보셨다고요? 4월 20일, 몇 번 만나면서 확신이 더 강해졌다. 하지만 지원이는 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은서에게 말하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4월 28일, 내일 DNA 검사 결과가 나온다. 정말 우리 지원이라면 은서와 함께 찾아가서 모든 걸 설명할 것이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다음날 민우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빠가 다 알고 계셨구나. 지원이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께서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거야. 은서도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 지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딸을 찾게 해줘서. 그날 밤, 지원은 양부모님을 찾아갔어요. 한성우 회장과 부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지원이 깊게 인사했어요. 지원아, 무슨 일이니? 제가 친부모를 찾았어요.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래서? 저를 키워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친어머니도 만나고 싶어요. 양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가 부족했니?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원이 양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15년 동안 저를 찾아 헤맸어요. 이제는 함께 있고 싶어요. 한성우 회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다. 가거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몇 개월 후였어요. 서연이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집에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오늘 친구가 저한테 그림 그려달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 서연이가 인기가 많구나. 은서가 손녀를 안으며 웃었어요. 지원도 점점 어릴 적 기억들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엄마와 함께 책을 읽던 기억, 아빠와 공원에서 놀던 기억들이요. 엄마, 제가 어렸을 때 자주 가던 공원이 있었죠? 집 근처 작은 공원, 그네를 정말 좋아했지. 기억나요? 아빠가 밀어주셨던 거. 모녀는 그 공원을 다시 찾아갔어요. 그네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엄마, 밀어주세요. 지원이 그네에 앉았어요. 은서가 딸을 밀어주며 웃었어요. 우리 지원이 이제 어른이 됐는데 아직도 그네를 좋아하네. 어른이 되어도 엄마 딸이에요. 그날 저녁 세 가족이 함께 모였어요. 은서, 지원, 현민, 그리고 서연이.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이죠? 서연이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은서가 대답했어요. 지원이 현민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요. 저를 도와줘서.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날 밤, 은서는 민우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다시 가족이 됐어요. 지원이도, 사위도, 손녀도 모두 좋은 사람들이에요. 사진 속 민우가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이 먼저 지원이를 찾아주셨죠. 정말 고마워요. 창밖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15년의 기다림 끝에 이뤄진 기적 같은 재회였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기억을 넘어서도 이어진다는 걸 이 가족이 보여주었어요.